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당 시인들 아직 하고 있죠? 오늘 중당 시인 마치고 네, 만당 시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참. 오늘 내용 중에서는 퀴즈 일곱 번째 이거 전후해가지고 백거에 관련 정보에 대해 가지고 약간 교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질문을 좀 한 게 있는데 제가 그거 읽어보니까 이 재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중당 시인과 작품 중에서 오늘은 가도부터 이하까지. 그런데 이하는 중당에서 만당에 걸쳐 있고 그 작품의 경향상 차라리 만당하고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특히 이하는 이상은하고 같이 병칭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두목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필류 이렇게 중요한 시인들이 만당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당 시인하고 작품은 다음 주 초에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그 연창공사하고 이런 거는 오늘은 아니더라도 다음번에 당시를 끝낼 때 잠깐 그 개괄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백거이의 장안가하고 같이 대비되는 부분으로 해서 연창공사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주에 잠깐이라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백거이 작년 노년기에 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 강주 사마 시기 806년, 811년 이때가 시창작의 황금기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씩 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 강주 사마 시기가 일단 이 시기는 강주 사마로 자천되기 직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강주 사마 시기는 811년부터 818년까지거든요. 이때 이제 충주 자사로 옮겨가기 직전의 시기인데 이때까지가 이제 황금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강주 사마로 자천되는 시기를 전후해서 시창작의 황금기가 왔다. 예,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책에서는 신학부 진중음 이게 이제 이 시기 그 뭐야 806년부터 811년 사이에 이게 이런 중요한 현실주의 작품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조금 보태야 되겠습니다. 이 비파행을 넣었고요. 책에는 비파행이 없습니다. 근데 비파행 같은 이제 이 앞에 있는 두 개가 중요한 현실주의 작품이고 이 비파행 같은 감상시 이 중요한 서정시도 이 시기 806년부터 818년까지 그러니까 강주 사마로 자천되기 직전부터 강주 사마 시기까지 이 시기에 이게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강주 사마 이전의 시기를 중시했던 이유는 이렇게 현실주의적인 작품이 나오기 때문이고 그런데 요새는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요새 경향은 이런 그 서정시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백거이는 그 현실주의적인 이런 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비파행 장안가 같은 서정시도 썼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아우를 수 있는 시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잡아서 이 정도 약 12년 정도. 그런데 이제 이거는 또 이 부분만 해당이 되겠어요. 신학부하고 진중음 이런 시를 보고 귀족과 건세가 집정자와 군부에서 막 이를 갈았다고 하는 거죠. 비파행은 좀 다른 겁니다. 이건 이제 감상시이기 때문에 이런 권세가들이 이것을 읽고 그렇게 기분 나빠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만 해당이 되겠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면요. 다 쉬웠을 것 같은데 백거이 이 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죠? 백거이 원진 위주로 두보의 현실주의를 더 심화해가지고 민중의 생활 속으로 천착해 들어가서 쓴 시의 경향을 신학부 운동이라고 한다. 이 시인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 사람으로부터 신학부라는 그 언어가 이 용어가 사실상 유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보의 품격을 발전시킨 사람인데 예. 시각장애였던 사람. 이 사람은 장적이죠. 이 사람 작품도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 많은데 한 번쯤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백거야하고 원진 이 두 사람이 산문체의 시를 서로 막 쓰거든요. 오시분 백운 기억나시죠? 이것을 원화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백거희의 감상시 서정시로 대표적인 작품, 제가 조금 전에 말을 했죠. 비파행이고 그리고 장안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퀴즈는 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당시 남아있는 유명한 시인들 한 분씩 이제 해봐야 되겠는데요. 가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 사람은 낭선이라는 이 자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시면 이 사람은 거의 만당 시작 직전까지 이렇게 좀 사셨어요. 북경 근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서울 출신이고요. 원래는 이분이 스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에 있는 그 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유는 왜 여기저기 다 나오죠? 뒤에 이제 이하 이야기할 때도 한유가 나오고 한유는 이 시기에 정말로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문학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을 잘 쓰니까 가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서로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게 아니라 스님으로 지낼 게 아니라 지금 문장가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벼슬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시라. 권해가지고 얘 이제 가도가 이제 환속을 합니다. 환속 보면은 돌아올 환자, 속세는 예, 세속 속자.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한 상태에 있다가 다시 속세로 되돌아온. 그러니까 스님의 그 신분을 탈피한 거죠. 그런데 한유가 이렇게 막 권한 사람마다 제대로 풀리는 사람 또 많이 없어요. 과거에 거듭 실패하고 평생을 가난한 일생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유가 이렇게 권유해서 잘 풀린 사람은 별로 없는데 문장가로 이름을 대부분 남깁니다. 가도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시는 특히 이제 각고하고 기특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읽을 수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 각고는 뭡니까? 뼈를 깎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기특한 이거는 신기하고 특이한.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정말 애를 많이 써가지고 희한한 표현을 찾으려고 그런 개성적인 표현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유하고 맹교 같은 그런 개성적인 표현에 신경을 쓴 사람인데 우리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백은 없다. 한유 같은 어떤 음, 아주 기운찬 그런 깡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거 없고 맹교는 약간 이 사람이 좀 이 한유하고는 다르게 그 정조가 약간은 비난하고 여의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 형식주의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일 그런 일 정도인 그런 시가 조금은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닮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오원 율시에 능했는데 율시에 능했다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기교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형식주의에 빠진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원 율시에 능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가도가 잘한 거는 이런 약간 긴 시보다는 짤막한 시에서 빼어난 작품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짧아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짧은 거는 그 책에서 그냥 그대로 카피를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데요. 한번 보면은 천집을 헐어서 한 개의 연못을 만들고 복숭아 오얏나무는 심지 않고 장미를 심었다라고 했거든요. 장미꽃이 지고 장미는 언제 핍니까? 요즘 여러분 보셨어요? 그 아파트마다 장미꽃 이거 화단에 여기저기 있는데 장미는 요즘 핍니다. 물론 가을 장미도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장미는 요즘 핍니다. 장미꽃이 지고 그러면 이제 가을 바람이 막 이는 시절이 오거든요. 이럴 때 가시만 정자둘레 가득할 것을 그대도 알고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시는 조금 특이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당시의 어떤 전형적인 느낌을 얘기를 한다면은 뭐 좀 약간 풍경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감정의 어떤 복받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전달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현실적인 그런 작품 경향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 보면 마치 뭔가 밑에 그대도 알고 있으리라 뭐 그대도 스스로 알고 있으리라 이런 느낌이 그 대화체로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고 뭔가 현대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닌가요? 실제로 이렇게 가도는 현대시적인 어떤 작법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도의 작품에서 이게 계속 이어져 가지고
이하 이상을 거치면서 정말로 이것은 현대 작품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수법들이 등장하고 어조라고 하죠. 그런 정조가 그렇게 느껴지는 작품들이 이제부터 막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런 작품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가도의 작품은 정말 개성적이구나. 조금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에 스타트를 했고요. 이제 중당 시인들 마지막 몇 분들을 하고 중당 마치고 만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종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잠깐 여기서 끊어가야 되겠어요.